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돌꼬미가 알려줄게요.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발생시키는 많은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지는 지구는 폭염, 해수면 상승, 장막, 태풍 등의 자연재해들을 더욱 많이 일으킨답니다.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이미 생겨난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것을 어려운 말로 탄소 중립이라고 해요. 탄소 중립을 통해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낮추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쓰레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사용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불로 태우고 땅에 묻어 없애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 분리배출에 대해 알아봐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꼭 써야 한다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해요. 분리배출이란 다 쓴 물건을 종류별로 잘 나누어 버리는 것을 말해요. 잘 나누어 버리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요. 재활용이란 다 쓴 물건을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을 말해요. 다시 쓴다면 그만큼 새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겠죠. 클린하우스란 우리 고장 제주도에는 여러분이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품목별, 요일별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동네 곳곳에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놓았어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주택별로 별도의 분리배출 장소가 있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플라스틱 분리배출. 플라스틱은 크게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으로 나눠요.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오염물질을 헹궈내요. 그리고 다른 재질로 된 라벨은 떼어내야 해요. 누르거나 구겨서 크기를 작게 만들고 뚜껑을 닫아 전용 수거함에 버려요. 일반 플라스틱도 용기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오염물질을 헹궈내요. 다른 재질로 된 부분, 비닐, 상표 등을 제거하고 버려요. 유색 페트병의 경우 누르거나 구겨서 작게 만들고 뚜껑을 닫아버려요.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는 일반 쓰레기로 흰색 종량제 봉투에 버려요. 플라스틱 언제 버릴까요? 클린하우스는 월, 수, 금,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동주택은 주택별로 정한 요일과 시간에 버려요. 단, 투명 페트병은 전용 수거함에 버려요. 두 번째, 종이 분리배출. 종이류는 크게 종이 박스와 우유팩, 일반 종이로 나눠요. 종이 박스는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나 송장 스티커, 철핀을 제거하고 잘 펼쳐서 차곡차곡 겹쳐서 버려요. 우유팩은 물로 헹구고 펼쳐서 말린 뒤에 겹쳐서 끈으로 묶거나 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려요. 일반 종이는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인 플라스틱, 코팅된 표지는 제거하고 버려요. 낱장 종이는 한데 모아 묶어서 버리고 책과 신문지도 한데 모아 묶어서 버려야 해요. 종이 언제 버릴까요? 클린하우스는 화, 목,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동주택은 주택별로 정한 요일과 시간에 버려요. 세 번째, 비닐 분리배출. 비닐류는 라면, 과자 봉지, 포장재, 일회용 용기, 빨대 등이 있어요.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고 비닐들이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려요.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흰색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요. 사발면 용기와 뚜껑, 스프 봉지, 과일 포장재, 야채망, 녹균도 비닐류로 버려요.
비닐 언제 버릴까요? 클린하우스는 목,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동주택은 주택별로 정한 요일과 시간에 버려요. 네 번째, 캔, 고철, 분리배출. 캔, 고철 어떻게 버릴까요? 겉 또는 속에 있는 다른 재질은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뒤 할 수 있다면 작게 압착해서 버려요. 반드시 껌이나 휴지 등 이물질은 넣지 않고 버려야 해요. 우산이나 가위, 칼은 재질별로 분리할 수 없다면 불연성 마대에 담아버려요. 캔, 고철 언제 버릴까요? 클린하우스는 매일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동주택은 주택별로 정한 요일과 시간에 버려요. 다섯 번째, 유리 분리배출. 유리 어떻게 버릴까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을 분리해서 버려요. 깨진 유리나 거울, 도자기류, 화분, 전구는 재활용이 안 돼요. 불연성 마대에 따로 담아버려요. 유리 언제 버릴까요? 클린하우스는 매일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동주택은 주택별로 정한 요일과 시간에 버려요. 여섯 번째, 스티로폼 분리배출. 스티로폼 어떻게 버릴까요? 스티로폼의 이물질이나 스티커 등은 떼어내고 버려요.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도 재활용될 수 있어요. 투명 비닐봉투에 모아서 버려요. 과일 포장재, 일회용 용기류, 사발면 용기류 등은 스티로폼이 아니에요. 비닐류로 버려요. 스티로폼 언제 버릴까요? 클린하우스는 매일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동주택은 주택별로 정한 요일과 시간에 버려요. 일곱 번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 쓰레기도 올바르게 버리면 재활용할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팀원이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전용 수거 기계에 버려야 해요. 음식물의 수분은 최대한 제거하고 부피가 큰 것들은 크기를 작게 해서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은 같이 버리면 안 돼요. 소, 돼지, 닭의 뼈와 털, 대파, 쪽파의 뿌리, 양파, 마늘, 옥수수 껍질, 조개, 소라, 전복, 꽃게 껍데기, 호두, 밤 같은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등의 씨, 계란 껍데기와 차, 한약재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려요.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언제 버릴까요? 클린하우스는 매일, 음식물 쓰레기는 24시간 버릴 수 있어요. 공동주택은 주택별로 정한 요일과 시간에 수거 기계에 버려요. 자, 그럼 품목별로 정리해서 한 번 더 알아볼까요? 플라스틱류는 월, 수, 금, 일. 종이류는 화, 목, 토. 비닐류는 목, 일. 캔, 고철류와 유리, 스티로폼은 매일.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24시간.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통해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가 무엇으로 재탄생되는지 알아볼까요? 투명 페트병은 고급 자원으로 섬유를 만들어서 옷이나 가방 등으로, 유색 페트병, 용기류는 세척과 분쇄 과정을 통해 감귤 컨테이너, 콩나물 상자, 우유 상자로, 종이 박스는 물에 넣고 분쇄, 건조를 통해 감귤 박스 등으로, 종이팩은 분리 과정을 거쳐 두루마리 화장지, 미용 티슈로, 일반 종이는 재생 종이, 노트로, 비닐은 열분의 과정을 통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캔, 고철은 식판, 가위, 자동차 부품, 재활용 캔 등으로,
유리 중에 소주병, 맥주병 등은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재사용하고 기타 병류는 타일, 식기, 건축자재로 재활용하기도 해요. 스티로폼은 가공하여 사진 액자, 보도블럭, 조립식 발판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퇴비나 동물 사료, 바이오가스 연료 등으로 재탄생해요. 잘 보셨나요? 저 돌꼬미가 알려드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2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 분리배출의 4가지 원칙, 비, 행, 분, 서. 첫 번째, 비운다. 둘째, 헹군다. 셋째, 분리한다. 넷째, 섞지 않는다. 2번째 꿀팁, 재활용 도움센터. 우리 고장에서는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재활용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활용 도움센터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품목을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종이컵 사용보다는 텀블러 사용, 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기 등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잘 실천해 주실 거죠?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한 생활 속 쓰레기의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여러분의 실천이 중요합니다.